영양가 있는 한 끼는커녕 편의점 2+1 컵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아이들. 이 아이 역시 편의점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삼각김밥을 사 먹어야 했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웬만한 음식점은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점심은 돌솥 비빔밥입니다. 네. 맛있어? 밥이죠. 이 아이가 삼각김밥 대신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경기도가 카드사와 협의해 도내 모든 가맹 일반 음식점에서 급식카드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가맹점이 11,500개에서 15만 4천 개로 1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다니기 훨씬 편해요. 이제 거의 다 되니까. 먹을 때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먹으니까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늘 아이들에게 죄 짓는 것 같았던 엄마도 죄책감을 덜었습니다. 4잡도 뛰고 5잡도 뛰고 일요일도 없이 뭐 혼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음식 좋은 거 먹고 있어 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하지만 급식카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경기도뿐입니다. 지자체 사업이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 수부터 달라집니다.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유난히 배고픔과 관련이 많습니다. 도시락 싼 책보자기를 둘러매고 걷고 뛰던 심리산길. 굳어버린 꽁보리밥에 콩자반 반찬이 전부인 도시락은 점심시간 전에 반 이상 비어 점심나절부터 저녁 무렵까지 하굣길은 따가운 햇볕 이상으로 배고픔이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원조품인 우유가루와 건빵은 최고의 간식이었고 건빵을 20개씩 일일이 세어 나눠주는 줄반장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귀가할 때는 한겨울을 빼면 언제나 산과 개천을 뒤졌습니다. 봄에는 동산에서 진달래를 따먹고 개천가 찔레순을 한 알음씩 꺾어 집으로 가져가며 먹었습니다. 누나가 한약재로 팔 인동꽃을 따러 나가면 꽃이 가득한 바구니 속에 묻혀 꽃향기 가득해진 산딸기를 누나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한여름 학교 가는 길에 징거미를 잡아 바윗돌 위에 널어놓으면 돌아오는 오후엔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무서워 잘 안 가는 옛 공동묘지는 튼실하고 굵은 더덕이 많은 나만의 농장이었고 남이 딸세라 다 익기도 전에 딴 개복숭아는 삶으면 시고 쓴 맛이 줄어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모깃불로 자욱해진 연기 속에 풀벌레 소리 요란하던 한여름 밤에는 복숭아설이 나간 동네 형님들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었고 모닥불에 밀을 그슬려 입가가 검게 되도록 밀서리를 하고 반쯤 여문 콩은 좋은 콩서리감이었습니다. 길가로 뻗어나온 가지에 감을 따다 주인어른 고함 소리에 혼백이 빠져 도망을 치고 복숭아 서리범으로 오해받아 책보자기를 빼앗기고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강물이 차가워져 고기를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가을이면 구절골로 턱골로 머루와 달에 삼바 물음을 찾아 헤맸습니다. 추수가 끝난 밭을 손바닥으로 뒤지면 땅콩이 나왔고 빈 고구마 밭을 괭이로 다시 뒤지면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괭이에 찍혀 동강나버린 고구마가 안타까웠습니다. 한겨울에는 어른들이 무내기 화투를 치는 옆에 기다리다 지는 쪽이 무광에서 꺼내온 차가운 물을 깎아 함께 얻어먹는 낙도 있었고 얼음을 깨고 개구리와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도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화전민이 살다 떠난 소갯집 안방에 누워 막걸리를 파시던 어머니가 동네 손님에게 내놓는 라면 안주를 한 가닥씩 걷어먹는 맛도 쏠쏠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으로 이사와 소년 노동자로 일하면서는 길에서 파는 핫도그와 호떡이 먹고 싶었고 김이 펄펄 나는 통 속에 든 호빵도 먹고 싶었지만 언제나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먹는 식은 보리밥과 굳어버린 오뎅 반찬은 목 넘김이 힘들었고 배식을 받던 새 공장에서는 맛있는 생선을 달랑 한 개만 집어주는 배식 아주머니가 야속했고 건더기가 없는 멀건 국물이 야속했습니다. 1978년 봄 오리엔트 공장에 다니며 처음으로 동료들과 남이 섬으로 야유회를 가던 날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실컷 먹어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는 동안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서름이 크고
자식에게 먹을 걸 제때 제대로 못 먹이는 부모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성남시정을 할 때도 경기도정을 함에 있어서도 모두가 먹는 것만큼은 서럽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자기 배가 고파서 가족을 못 먹여서 죽고 훔치고 눈치 보고 서러워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센터입니다. 심사하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먹는 문제로 인간 존엄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청소년 75,664명에게 형편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863억 원을 들여 급식카드를 지원 중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운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당당하게 낙인감 없이 배부르게 먹도록 세심하게 고쳤습니다. 먼저 지원급식비가 일식 4,500원으로 너무 작아 6,000원으로 올렸고 다시 7,000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8,000원이던 1회 사용한도도 12,000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모아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내 카드 사용처가 11,500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편의점이 8,000여 개이던 것을 BC카드, 가맹점 15만 4천여 곳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카드가 급식 지원용임을 드러내는 독특한 양식이라 낙인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 구분이 안 되게 했습니다. 컴퓨터에서만 잔액 조회가 가능하던 것을 모바일 앱을 만들어 언제든지 잔액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의 대다수 새 정책은 저희 경험에서 나옴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명색이 OECD 가입국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사랑스런 청소년들이 먹는 문제로 서러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